안녕하세요, 대두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8단계 테크트리의 1단계 소싱 마지막 편입니다. 바로 도매처 찾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디에서 마진 좋은 상품을 찾는지 많이 물어보십니다. 오늘 제가 이 부분을 확실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뼈 때리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 여러분 사업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많이 단순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자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이미지화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실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위탁 판매와 소싱 판매를 명확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탁 판매는 무엇일까요? 저는 위탁 판매라는 말을 바꾸고 싶습니다. 위탁 판매는 영업 판매입니다. 제조사나 판매사가 판매하는 일을 다수의 사람에게 영업 부분을 위임한 거죠. 내가 어떤 물건 또는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그것을 누군가한테 소개를 해서 판매를 하고 나면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거죠. 방문 화장품 판매 영업, 그리고 보험 영업, 자동차 영업과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의아합니다. 사람들은 영업을 굉장히 좀 꺼려 하잖아요. 위탁 판매는 근데 왜 쉽게 하는 걸까요? 바로 위탁 판매는 영업 판매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영업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거절과 기본급. 내가 본업이 있는 상황에서 위탁 판매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셔서 기본급 부분은 내 본업으로 이제 해결이 되고, 그리고 거절에 대한 부분은 손님을 직접 대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절당한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위탁 판매를 하는 것은 그 물건의 주인인 그 회사의 영업사원이 되는 거죠. 방문을 해서 판매를 하냐 아니면 컴퓨터 앞에서 판매를 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지 않나요? 영업사원으로 성공하면 뭘 해도 성공할 수 있다. 자본주의에서 기초 체력을 쌓는데 사실 영업사원만한 게 없습니다. 자, 그럼 소싱이란 뭘까요? 우선 물건을 소싱한다라고 하죠.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물건을 소싱한다는 말이 아니라 물건을 구매한다는 단어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팔기 위해 구매할 물건을 고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상품을 팔기 위해 물건을 구매해야 합니다. 고기를 팔기 위해 고기를 구매해야 되죠. 그리고 책상을 팔기 위해서 책상을 구매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구매를 해야 팔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제조부터 구매, 판매까지 모두 하는 것은 너무 많은 자원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건 유통, 즉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로 중에 비교적 돈이 덜 드는 물건을 구매해서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권해드리는 소싱 후 브랜딩 판매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상품성은 있으나 가치가 평범한 상품을 가치를 상승을 시켜서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높은 마진율을 확보해서 판매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브랜딩을 하는 것은 브랜딩을 함으로써 가치를 높이고 그리고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도매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온라인으로 얘기를 해봐야 여러분 감도 안 오십니다. 오프라인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고깃집을 오래 운영을 해서 자꾸 고깃집으로 예를 들게 되네요. 내가 고깃집을 차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맛있는 고기를 납품받을 곳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질문입니다. 고깃집을 차리려고 하는데 맛있는 고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가게를 오픈할 수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맛있는 고깃집을 찾아 사장님한테 물어본다. 두 번째, 맛있는 고깃집을 찾아 몰래 쓰레기통을 뒤진다. 세 번째, 맛있는 고깃집을 찾아 고기가 들어올 때 자동차를 유심히 보고 몰래 그 기사님의 번호를 받는다. 네 번째, 맛있는 고깃집을 찾아 고기가 들어올 때 자동차를 유심히 보고 몰래 미행을 한다. 다섯 번째, 맛있는 고깃집을 찾아 아르바이트생으로 잠입한다. 여섯 번째, 맛있는 고깃집을 찾아 단골 손님이 돼서 은근슬쩍 물어본다. 일곱 번째, 맛있는 고깃집을 찾아 사장님의 딸내미의 남자친구가 된다. 여덟 번째, 맛있는 고깃집을 찾아서 사장님에게 전수 창업 요청을 한다. 자,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듣고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던가 저런 방법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습니다. 돈 버시려면 범법행위가 아닌 이상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저 예시에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맛있는 고깃집을 찾아 라는 거죠.
일단 소싱을 하시려면 맛있는 고깃집 찾기, 즉 잘 파는 스토어를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만약 제가 무엇을 소싱해서 판매해야 할지 찾아야 된다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잘 파는 스토어를 찾아 사장님에게 물어본다. 두 번째, 잘 파는 스토어를 찾아 몰래 상세 페이지에 있는 정보를 캐낸다. 세 번째, 잘 파는 스토어를 찾아 물건이 들어오는 수입처에 전화를 건다. 네 번째, 잘 파는 스토어를 찾아 그 회사의 아르바이트생으로 잠입한다. 다섯 번째, 잘 파는 스토어를 찾아서 그 브랜드의 단골이 되어 리뷰를 잘 달고 전화를 해서 고객인 척 상품에 대해서 물어본다. 여섯 번째, 잘 파는 스토어를 찾아 사장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사장님과 지인이 되려고 노력한다. 일곱 번째, 잘 파는 스토어를 찾아 사장님에게 컨설팅을 받는다. 여덟 번째, 잘 파는 스토어를 찾아 그 사이트와 똑같은 물건을 소싱하고 똑같이 광고를 달고 그리고 거의 비슷하게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똑같이 배너를 만든다. 뭐 좀 다른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라면 왜 물건을 소싱할지 직접 결정하시나요? 여러분에게 좋은 물건이 있으면 판매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판매하시려는 카테고리에 매출 1위부터 10위까지 누군지 아세요? 모두가 내 경쟁사는 아닐 테니까 누구와 경쟁하시는지는 아시나요? 판매가 잘 된다는 건 굉장히 많은 선택과 선택 그리고 또 선택과 선택 이런 수천 번의 선택에 의해서 나온 그냥 최종적인 그냥 현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선택들로 인한 결과이니까 어떤 것 때문에 성공했다고 말할 수가 없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시작한 도전자입니다. 제발 따라하기부터 하세요. 닥치고 등업도 좋지만 이건 기본 체력을 만드는 과정에서 너무 다들 포기하시니까 훈련 차원에서 하는 거지. 어느 정도 방법 다 알았으면 그때부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올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벤치마킹 해야 하는 회사는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고 제조사도 아닌데 가격이 그렇게 비싸게 파는 것도 아닌데 잘 파는 스토어를 벤치마킹 하셔야 됩니다. 잘 파는 스토어는 내가 판매하려는 키워드의 1페이지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충분히 맛있는 고깃집을 따라했는가? 아니, 찾아보기는 했는가? 자, 오늘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뭘 팔지를 고민하지 말고 누굴 따라할지를 고민해라. 나랑 상황이 다른 사람은 따라할 수도 없으니 조금 비싸게 팔고 브랜딩을 해서 파는데 잘 파는 사람을 따라해라. 자, 도매처 찾기입니다. 이젠 긴 말 필요 없습니다. 롤모델 찾았고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롤모델이 물건이 받아오는 데를 찾고 그곳에서 물건을 받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업체가 사용했던 카메라, 비슷한 모델, 그리고 상세 페이지, 디자인, 사은품 구성, 손편지까지 실력을 쌓아 나가면서 따라해야 합니다.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찾아 나서는 것처럼 그런 막연한 모험이 아니라 이미 발굴된 길을 따라가는 과정이죠. 도매처를 찾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그 물건에 어디서 제조되었는지, 어디서 수입이 되었는지 다 써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그 업체에 이제 전화를 걸어서 물건을 받을 수 없냐고 물어보면 제가 롤모델로 삼은 그 업체와 같은 조건으로 거래를 하냐는 말이죠. 그럴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도매처 입장에서 소매처를 관리하는 노력은 작은 업체나 큰 업체나 사실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큰 업체랑 거래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나는 작은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도매처가 나에게 물건을 줄 이유가 필요합니다. 100가지도 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일단 30가지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매처의 가족이다. 두 번째, 도매처의 지인이다. 세 번째, 도매처의 은인이다. 네 번째, 도매처의 물건에 광팬이다. 다섯 번째, 도매처와 비슷한 물건을 잘 팔았던 경험이 있다. 여섯 번째, 내가 인플루언서다. 일곱 번째, 블로거 이웃이 1만 명 이상이다. 여덟 번째, 유튜브 구독자가 1만 명 이상이다. 아홉 번째, 돈이 엄청 많다. 열 번째, 오프라인으로 만났더니 인간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11번째, 오프라인으로 만났더니 외모가 출중하다. 12번째, 오프라인으로 만났더니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좋다. 13번째, 사업계획서를 보니 계획이 탄탄하다. 14번째, 국가지원 사업에 발탁된 업체다. 15번째, 사회적 기업이다. 16번째, 굉장히 뛰어난 사진작가라 도매처의 사진 작업을 맡아주기로 한다. 17번째, 굉장히 뛰어난 웹디자이너라 도매처의 상세 페이지를 리디자인해준다.
18번째, 굉장히 뛰어난 카피라이터라 상세 페이지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도와드린다. 19번째, 도매체의 문제를 발견해주고 이 점을 해결해준다. 20번째, 오프라인 만남에서 굉장히 예의 있게 행동한다. 21번째, 오프라인 미팅에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왔다. 22번째, 카카오톡 기프티콘을 쐈다. 23번째, 좋은 식사 자리를 만든다. 24번째, 좋은 술자리를 만든다. 25번째, 도매처가 유튜브를 하고 있다면 열성 팬이 된다. 26번째, 도매처가 책을 쓴 저자라면 책을 읽고 후기를 정성스럽게 쓴다. 27번째, 도매처가 책을 쓴 저자라면 책을 수십 권 사서 주위에 뿌리고 이를 어필한다. 28번째, 도매처의 관심사를 파악하고 그 부분에 전문가가 되어 흥미를 이끈다. 29번째, 도매처의 취미를 파악해서 그 취미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환경 세팅한다. 30번째, 도매처의 상품을 소싱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브랜딩 할 것인가를 샘플로 아예 미리 싹 다 준비를 해서 어필을 한다. 뭐 이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의 예시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몇 가지 빼곤 돈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점이죠. 여러분은 평범한 사람인데 대학교 최고 킹카를 꼬셔야 됩니다.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겠죠? 자, 끝. 소싱, 즉 구매를 잘 해야 되나 아무나에게 물건을 주는 상품이 좋은 상품일 리 없고 하수인 내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품이면 그게 좋은 상품이기도 어렵죠. 어렵게 구해야 남들은 쉽게 구하지 못하고 그 물건은 결국엔 여러분의 돈이 될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정주행 하시면서 댓글 다시는 분들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이분들에게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